지금부터 저는 생산성을 연구한 600만 유튜버 알리 앞달이 제시하는 진짜 생산성 높이는 방법 7가지를 직접 적용해 볼 겁니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출근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분 후에도 10주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가? 아무리 직장 동료라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고인 덕분에 30억 규모의 거래를 잘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을 거잖아요. 알리 앞달은 케임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전직 의사, 현재는 생산성과 자기개발을 다루는 600만 구독자 유튜버입니다. 저의 롤모델이기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리의 영상을 봐왔는데 알고 보니까 94년 개띠더라고요. 네, 저랑 동갑. 열심히 해야겠다. 아무튼 그에 져서 Feel Good Productivity가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기분 리셋이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알리 콘텐츠가 다 영어다 보니까 100% 이해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이번에 한국어로 책이 출간되면서 그의 생산성 비법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책에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저의 일상에 적용을 해보았고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7가지를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보고는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왜 기분이 중요하다고 할까?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오래전부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면 꽉 짜여진 일정에 막 온오프라인 생산성 툴들 그리고 이걸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극기를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극기에 해당하는 방법들은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쉽게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는 알리가 이제 출연이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당직을 서고 있는데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의료용품 트레이를 떨어뜨리고 쩔쩔매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동안 수많은 생산성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 했지만 정작 마주한 것은 행복과 건강을 바쳐가면서 고생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짐 빠지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생스러운 일도 즐겁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걸 Feel Good Productivity, 즉 기분 좋은 생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책 일부에서는 기분 좋은 생산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대리숙달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Vicarious Master Experience.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자신감을 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색다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험도 많지 않고 누구에게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 후기들을 진짜 막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한국급부터 해가지고 외국급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걸 성공했고 어떤 걸 실패했는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나는 이런 쪽으로 가봐야겠다 하는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원래 저는 뭔가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론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그런 후기들을 지금 파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레벨업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심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심은 제 초심 잃었네, 초심 찾아라, 이때 초심이 아니라 초보자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호기심을 키워나갈 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 영상 시작 부분이 최근과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5, 6년 동안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생긴 거예요. 대본 쓰고 촬영하고 맨 앞에는 좀 후킹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자막 크게 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공식처럼 박혀버린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발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영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인트로를 넣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좀 다양한 장면을 넣어가면서 문장이 이어지게끔 좀 재밌게 편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서 인식의 확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앞으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고여있지 말고 초보자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야 한다에서 선택하라로 이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 출근해야 한다, 자기개발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얼마나 이 해야 한다를 많이 씁니까? 근데 그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출근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자기개발하는 걸 선택했다. 좀 킹받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선택했다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적용해보세요. 이 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강압적인 어감이 있고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선택한다라는 말은 자율성을 강조해서 왠지 모르게 힘을 느끼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행동과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영상 편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2부 제거하라에서는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장애물, 두려움,
불확실성, 관성을 어떻게 제거하고 미루는 걸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리학 교수 조지프 페라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미루는 사람에게 그냥 해라고 말하는 것은 만성 우울증 환자에게 기운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Don't think, just do 하는 지적을 했다 하네요. 물론 제가 말한 Don't think, just do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라 뭐 이 의미이긴 한데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에겐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왜 그 일이 불편한지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 요소를 제거해서 정면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는 제거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5단계 왜인데요. 5번 왜를 물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걸 제 일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내년 목표가 하나 있는데 생산성을 정말로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노션 템플릿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노션 템플릿 제작의 시작에 어려움을 겪는가? 제작 과정이 쉽지 않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서 엄두가 잘 안 난다. 왜 과정이 어렵고 엄두가 안 난다고 느끼는가? 아직 정확한 프로세스와 기획이 정립되지 않았다. 왜 아직 프로세스와 기획이 정립되지 않았는가?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 왜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접하지 못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써본 템플릿은 거의 다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특별함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왜 다 비슷비슷하고 특별한 점이 없는가? 한국에서 제작한 노션 템플릿만 봤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해외 노션 템플릿 레퍼런스를 충분히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작을 한다고 한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10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내가 맞이하게 될 부정적인 상황이 미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분 후에도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가? 10주 후에도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10년 후에도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제가 지금 다이어리 펀딩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망했어요. 그냥 똘딱 망해. 아무도 안 사. 이게 10분 후에도 중요할까? 10분 후에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상처도 많이 받고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10주 후에도 중요할까? 아니요. 10주 후에는 2달 반이나 지난 시점이잖아요.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될 시점인 거고 10년 후? 10년 후에는 그냥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10년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말로 신중히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 3가지를 질문해보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마인드를 딱 장착하니까 별로 두려울 게 없는데요. 다 덤벼.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번아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일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걸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희망, 포부 같은 걸 쓰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그 중에서 지금 집중해야 할 것들을 딱딱 써보는 거죠. 저도 이제 할 것 많고 정리가 안 될 때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 저는 이런 작은 포스트잇 같은 걸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해야 할 일이든 아니든 뭔가 하고 싶은 일이든 다 적습니다. 다 적어서 딱 붙여놓은 다음에 이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나의 희망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구분을 해놓거든요. 구분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지치기가 딱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쓸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바로 추도사 기법이란 겁니다. 이 행동과 가치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하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뭐 할래?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좀 극단적인 질문인 것 같고, 추도사 기법, 즉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장례식에 와서 어떤 추도사를 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라는 질문을 타인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직장 동료라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고인 덕분에 30억 규모의 거래를 잘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을 거잖아요. 누구나 회사에 얼마의 돈을 벌어줬는지 보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말해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대목을 보고 좀 고민을 깊게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는데 결론은 누군가 제 장례식장에서 한국타전 덕분에 작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삶의 작은 원동력이 되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게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알리는 생산성, 과학자처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할 일 목록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되도록 많은 것을 시도하며 효과가 있는 것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자.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직접 실험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자.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스스로 성장하는 삶을 다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알리 압달의 이 기분 리셋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께 맞는 방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기분 좋은 생산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생산성과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